엄마, 내 말 듣고 있어요? 정신 좀 차려봐. 이제 마음 추스리고 일어나셔야지. 우리한테 이제 엄마밖에 없잖아. 아빠도 엄마 이러고 계신 거 알면 하늘나라에서 맘 편히 못 계셔. 이제 그만 좀 해요. 제발. 핀란드 어느 주택가.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겨울날에 나무가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는 한 집에서 딸이 엄마에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딸의 말에도 나이가 지긋한 엄마는 눈에 아무 초점도 없이 그저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진 옷들을 가득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 살고 있는 아이다예요. 이곳은 겨울이 아주 긴 지역입니다. 겨울엔 눈도 많이 오고 해도 짧아서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참 살기 힘든 곳이죠.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사실 핀란드는 대부분의 지역이 1년 중에 반은 겨울인 나라인데 겨울을 즐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생활이죠. 저는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엄마는 정신을 놓아버린 것처럼 힘들어 하셨는데 아직도 완전한 회복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은 유달리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어쩜 저렇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부부가 되었을까? 어린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두 분은 잘 맞는 부분이 많았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저와 제 남동생 둘을 낳으시고 언제나 즐거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빠가 최장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요. 아빠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등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체해서 그런가 하고 소화제도 드시고 엄마가 등도 두드려주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 증상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더니 어느 순간 화장실에 다녀오신 아빠는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챈 저희 가족은 급히 병원을 예약하였고 검사를 진행하였어요. 그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네, 바로 췌장암이었던 것이죠. 수술하기 힘든 부위에 암이 있기도 했고 이미 전이가 된 상태라서 안타깝지만 완치율은 매우 낮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암 환자 가족이 되어버렸는데요. 저와 동생도 많이 놀라고 두려웠지만 사실 엄마가 충격이 제일 크셨어요. 몸이 약해 늘 잔병치레가 많던 엄마는 병원에도 자주 다니시며 약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셔서 우스갯소리로 나 먼저 죽으면 재혼할 생각 말고 혼자 살다 오라고 아빠에게 농담을 하셨었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늘 본인이 먼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니 충격이 크셨던 거죠. 하지만 엄마는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는 적극적으로 아빠를 간호하셨어요. 병원도 여러 군데 더 다녀보고 할 수 있는 치료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런 엄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상태는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을 저희 가족은 왜소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엄마가 해준 맛있는 요리를 매우 좋아하시던 아빠였는데 거의 드시질 못하신다는 거였죠. 아마 가족이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먹지 못하고 야위어가는 환자를 보는 가족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한 고통이죠. 그렇게 엄마도 덩달아 같이 못 드시며 많은 음식을 화풀이하듯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하염없이 울던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다 가슴이 먹먹해서 저도 아무 말 못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소리 없이 울기만 하였는데요. 그때라도 엄마의 고통을 소리내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도 마음의 병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빠는 결국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6개월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직후는 저희 남매의 고통이 엄마의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를 잃은 슬픔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보다 당연히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저도 힘드니까 엄마를 많이 위로해드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빠를 잃은 우리 남매를 위로해주지 않나 하는 원망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입도 닫으시고 멍하니 계시기만 했습니다. 식사도 억지로 드려야 겨우 삼키시고 정신을 놓아버린 모습 같았어요. 사실 그러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나도 아빠 보고 싶고 그리워서 힘든데 엄마까지 이러는 게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렇게 나아지겠지 하는 엄마는 점점 안 좋아지셨는데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다녀오면 엄마는 장롱에 있는 아버지 옷을 다 꺼내놓고는 그 위에 드러누워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놀랐지만 태연한 척하며 엄마,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나 퇴근하고 와서 집 청소하라고 했구나? 알았어, 내가 치울게. 이거 치우고 저녁 맛있게 먹자? 하고 말았는데 정말 매일 그러시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치우기를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어김없이 엄마가 장롱 안에 옷을 몽땅 꺼내놓고는 그 위에 누워 계셨죠. 저는 그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날은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런 이상한 행동만 할 거야? 나도 정말 힘들어.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정신 차리고 우리 같이 살아야지. 이거 이제 다 갖다 버릴 거야. 엄마 다시는 못 이러게 아빠 옷 다 갖다 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아빠 옷을 박스에 쓰레기처럼 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엄마는 처음으로 소리내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더니 버리지 마, 아빠 옷 버리지 마. 너희 아빠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다 꺼내놓고 누워있으면 너희 아빠 냄새가 나니까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버리지 말고 놔둬. 그 말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상상도 못한 대답이어서요. 아빠가 너무 그리운데 다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니 아빠 채취가 남아있는 옷들을 전부 꺼내놓고는 그 위에서 울다 지쳐서 잠이 드셨던 거였나 봐요.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슬픔에 빠진 엄마가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 속에 갇혀있던 걸 모른 척했던 제 자신에게 자책도 느꼈고요. 자식이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사랑하는 짝을 잃은 배우자의 슬픔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엄마는 옷을 다시 꺼내서 바닥에 어지럽혀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장롱문을 활짝 열고서는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가 닫고는 하셨죠. 저희 남매는 엄마의 슬픔을 치유해드리기 위해 정신과에 상담도 다니기로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 간호사의 대략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나랑 비슷한 상황 같네. 지금 엄마 많이 힘들 거예요. 나도 얼마 전까진 그랬어. 무슨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 잊으라는 말도 자꾸 하지 마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가슴에 못 박는 말이거든.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밥이 넘어가, 물이 넘어가. 그냥 숨이 붙어있어 살아있는 기분일 거야. 아가씨도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게 돼. 몇십 년을 함께 살던 짝을 잃은 느낌이 어떤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 그저 엄마 많이 안아드려. 최대한 꽉 안아드려. 100마디 말보다 그게 어떨 땐 위안이 돼. 그러고는 저희 엄마 손도 꼭 잡아주셨어요. 엄마는 말없이 그 아주머니 손을 고맙다는 듯이 토닥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매주 같은 시간에 병원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아주머니는 한국 분이신데 핀란드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이곳에 정착하셨다고 했어요. 머나먼 타국으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온 터라 본인도 남편이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나니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많이 힘드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어느새 그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친구가 되셨고 지금도 울적할 때마다 만나거나 전화하시며 소통하고 계십니다. 딸인 저보다도 저희 엄마 마음을 잘 알고 많은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한국인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내시며 상담도 열심히 받아서인지 엄마는 예전의 모습을 많이 찾으셨어요. 이제 식사는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저희 남매와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많던 사람인데 엄마의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이 부부의 참 모습이라면 그런 인생을 저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아직은 저희 부모님처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에 언젠가 저에게도 운명 같은 남자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